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제 45장부터요. 끝까지 읽고요.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잡스러운 것을 논한 24칙이 있습니다. 네, 368쪽 포테론 태원부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갑신일, 의료일, 병자일, 정해일, 무인일, 기해일, 경인일, 신묘일, 이모일, 개미일, 의 10일을 포테일이라고 했는데 그 학설에 의하자면 오행의 절처가 바로 태원이며 태어난 날에서 태원을 만나면 그 명칭을 수기라고 했다. 그런데 음양은 동생 동사한다는 것에 상관없이 만약 그 학설에 따라 추론한다면 갑신과 의류와 경인과 신묘는 모두 절처를 만난 것이 되지만 병화와 무토의 경우에는 해에서 절처가 되는데 어찌 자와 인을 얻어가지며 정화와 기토의 경우에는 자에서 절처가 되는데 어찌 해를 얻어가지며 임수는 사에서 절처가 되는데 어찌 오를 얻어가지며 계수는 오에서 절처가 되는데 어찌 미를 얻어가지는가. 또 포태가 정인을 만나면 천금의 녹봉을 향유한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부기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포태가 정인을 얻으면 부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주 원국에 있는 다른 성분은 모두 논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인가. 또 갑신과 의류와 무인과 경인과 개미는 모두 지지의 칠사를 지니고 있으며 신과 인 속에는 간목의 효인 임수와 무토의 효인 병화를 지니고 있다. 무릇 칠살은 곧 일주를 극하는 성분이고 효인은 곧 식신을 겁탈하는 성분이라서 사주 원국에서 이것들을 만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태 속에 이것들을 지니고 있으면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것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옛날에는 태어난 달에서 10달 이전을 태원으로 삼고 또한 사주 다음에 다시 한 주를 나열했는데 무릇 사람의 탄생은 뱃속에서 10달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10달을 넘기는 경우도 있거늘 어찌 이처럼 논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여기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가소로울 뿐이다. 370쪽 학당 학관론. 예책을 보면 일간이 월지나 시지에서 장생을 만나면 학당이라 하고 관살이 자신의 생지나 녹을 만나면 학관이라 했는데 두 경우 모두 문학을 중히 여기거나 문학이 빼어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 글자의 생지와 녹지가 어찌 문학을 중히 여기거나 문학이 빼어난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일간이 매우 강하거나 관살이 매우 강한데 또다시 일간이나 관살의 생지나 녹지를 만난다면 이는 단지 병폐가 될 뿐이다. 더군다나 간지는 음양의 기운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학당과 학관이 있겠는가. 만약 이로부터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면 틀림없이 어떤 것을 보면 헛된 학당으로 여기고 어떤 것을 보면 아름다운 학관으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는 학당 속에 있는 스승이나 친구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는 학관 속에 있는 문장가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371쪽 지속론. 자는 쥐고 축은 소고 이는 호랑이고 묘는 토끼고 지는 용이고 사는 뱀이고 오는 말이고 미는 양이고 시는 원숭이고 유는 닭이고 술은 개고 해는 돼지다. 이것들은 12지지에 소속된 것들인데 사람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예책을 보면 이에 의거하여 운명을 논한 경우가 많은데 인과 진의 두 글자에서 용과 호랑이를 가져다 썼다. 가령 용음호소와 용약호화와 같은 부류인데 하나도 가져다 쓸 만한 가치가 없다. 심지어 봉황도 언급하고 싶으나 지지에 봉황이 없으니 흔히 닭인 유로 대신했다. 그렇다면 기린을 언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지에 기린이 없으니 장차 개인 술로 대신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지지에 소속된 동물로 인해 악명을 떠맡게 된다면 유와 술이 서로 만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계명구도라고 해야 하고, 사와 인이 서로 만나는 경우에는 마땅히 호두, 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명조가 이러한 네 지지를 만났는데도 귀하게 된 경우는 많다. 그러니 이러한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학설은 하루빨리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다. 373쪽 자형론. 예책을 보면 글자의 형태로서 신사를 논한 것이 있는데, 무릇 사주팔자에 갑진이나 병진이나 정유가 많은 경우는 평두살이라 하고, 을사나 기사가 많은 경우는 곡각살이라 하고, 무술이 많은 경우는 도과살이라 했다. 그런데 옛 성인이 간지를 제정할 적에는 각각 그 뜻이 있어서 상형으로서 논했지만 어찌 그 뜻이 글자의 한 획에 있겠는가? 실제로 그러한 예와 같다면 사주팔자에 경인이나 신해가 많은 경우는 마땅히 탐두살이라 해야 하고, 이민이나 계해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벽각살이라 해야 하고, 무진이나 무술이나 경진이나 경술이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의검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람의 관상을 볼 때에는 정수리가 평평한 것을 중히 여기며 수영을 할 때는 반드시 다리를 굽혀야 하거늘, 이러한 경우에 어찌 불매한 점이 있겠는가?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무기를 거꾸로 잡고서 뒤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도과라 하거니와, 무술의 두 글자는 과가 모두 바르게 쓰여졌는데 어찌 무술의 두 글자에 과를 거꾸로 쓴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루빨리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명리학원의 3편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4편 잠론 24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